반갑습니다. 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 소장 박광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 무릎 통증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전 강의에 연결돼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통증의 원인은 뭡니까? 저희 연구소에 찾아오시는 라이더 분들은 대부분은 무릎 통증이 무릎이 페달축이 9시 방향에 있을 때 그 페달축에서 수직선을 껐을 때 무릎이 그보다 더 앞에 나온 경우, 그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안장이 너무 낮거나 그런 경우가 무릎의 통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거죠. 페달축에서 수직선을 껐을 때 무릎 위치가 일직선상에 위치를 해야 돼요. 근데 무릎이 앞으로 나와 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호인분들, 편안하게 타기는 걸 추구하고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 동호인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경륜 선수는 이렇게 앞에 나와요, 무릎이. 실제로. 또 MTB 선수들은 요 뒤쪽에 나오는 선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동호인분들은 일직선 위치했을 때 무릎의 부하가 작게 가는 페달링이다. 자, 무릎의 통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쪽, 바깥쪽, 앞, 뒤. 이렇게 무릎의 통증은 나눠지는데, 왜 무릎에 통증이 생기느냐? 우리가 이제 고관절에서 어떤 파워가 페달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장에 앉아있고 페달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무릎은 어떻습니까? 어디 고정되지가 않았어요. 가운데 어떤 연결하는 어떤 작용을 하는 관절입니다. 무릎은. 그래서 이 부하가 무릎에는 부상이,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잡아주는 게 없잖아요. 수천 번, 수만 번 움직입니다. 무릎. 수천 번, 수만 번. 그 대단한 겁니다. 우리 인체라는 게 참 대단해요. 그렇게 움직여도 견디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못 견디는 어떤 각도나 못 견디는 자세에서는 반드시 부상은 발생한다. 그러면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통증의 원인 중에 기어비를 너무 높게 했을 때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간다. 아니면 기어비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고개를 탄다든지 아니면 뒤에 타이어를 달고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죠. 기어비가 무겁다. 제가 실제로 선생을 할 때 제가 초창기 경륜에서는 기어비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어요. 앞에 기아가 제닝이 50, 뒤에가 소기아가 14, 50에 14가 시합기어였어요. 근데 제가 선생을 한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기어비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잘 타는 선수가 앞에 5기아를 쓰고 뒤에 13까지 쓰는 경우 봤어요. 13. 55에 13. 그러면 우리가 도로 사이클의 기아가 53에 3, 53에 뒤에 게 13이라면 13이라면 최고 무거운 기어로 그냥 타는 거예요. 워밍업도 그걸로 타고, 예를 들면 그걸로 스파트도 하고. 그러니까 무릎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또 모방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타는 선수 55에 13 따라 탔어요. 그걸로 워밍업하고 그걸로 시합하고 결국에는 한 6개월 안에 무릎에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제가 그 전날 웨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다리가 완전 펌핑됐고 예전에는 관절이 딱 그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딱 모양을 잡고 있었겠죠. 근육이 잡아주니까.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맨몸으로 앉았다 일어나다가 무릎이 삐끗한 거예요. 그때부터 무릎이 확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발롱상 연골이 찢어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어떤 기아를 높은 기아를 씀으로 해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다. 한 가지 원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동호인분들은 크랭크 종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크랭크가 있고 컴팩트 크랭크가 있습니다. 도발도 있고. 스탠다드 크랭크를 쓴 경우에는 큽니다. 이 체인. 53에 큰 게 53, 작은 게 39. 컴팩트 크랭크는 어떻게 보면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크랭크라고 보는 거죠. 50에 34. 물론 MTB는 이거보다 더 작죠. MTB용은.
그 다음에 무릎의 어떤 부상 방지와 그 다음에 페달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발 체인이라는 게 나왔어요. 체이닝이라는. 이것도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원인은 뭐냐? 이제 피팅이죠. 자세. 너무 낮은 자세로 탔다. 낮은 자세로 타면 무릎 전체 통증이 옵니다. 무릎의 최대 각도가 기준이 있죠. 135에서 146. 그건 동적 피팅, DDBF의 어떤 기준값인데 너무 낮잖아요. 낮으면 상대적으로 핸들은 높고 그러니까 체중이 실리고 무릎에도 부하가 가는 어떤 안장통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릎에도 부하가 가는 페달링입니다. 통증 원인 네 번째, 무릎 설계골이 약화된다. 뭐 때문에? 측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측면으로 틀어져서 움직이면 무릎의 설계골이 약화된다. 당연하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가 안짱다리 같은 경우 무릎이 바깥쪽으로 퍼지죠. 안짱다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안짱다리 어디 있습니까? 오다리 돌아가는 거죠.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이 측면이 손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X다리 이렇게 된 다리죠. 이 모이니까 또 무릎이 틀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통증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발끝이 모여져 있는 모양이, 벌어져 있는 모양이 있고 모여져 있는 모양이. 벌어진 모양은 아까 봤듯이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일 때 요가 무너져서 그렇죠. 그럴 때 평발 구조, 그 다음에 무릎에 직접 지면의 충격이 무릎에 직접 전달되고 수직이 아니죠.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수직이 아니니까 무릎에 무리가 간다. 그 다음에 모아져 있는 경우는 이게 이제 바깥쪽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왼발입니다. 바깥쪽으로 틀어지니까 이것 또한 수직이 아니죠. 발목이 딱 굳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안쪽은 좀 우리가 유연하지만 바깥쪽은 각도가 유격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체 자체가. 팔이 이거는 굽혀지지만 바깥쪽으로 안 굽히는 건 똑같아요. 바깥쪽으로는 딱 굳어져 있다. 딱딱하다. 이때는 부드러운 인솔을 사용해라. 자, 그 다음에 클릿 유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룩 페달 같은 경우는 9도까지 플로트가 조정 가능합니다. 스피드 플레이는 15도까지 유격이 가능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릎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네. 자, 정리를 할게요. 무릎 통증의 원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릎 통증의 어떤 부위에 따라서 그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무릎 앞에 원인이 있다. 앞무릎.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무릎 앞에 원인이 있습니다. 안장이 낮을 때 무릎 앞에 원인이 있다. 안장을 최적화 시켜줘야죠. 안장을 최적화. 이건 피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안장이 앞에 위치해 있다. 앞에 위치해 있어도 무릎각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무릎 안장을 뒤로 위치시켜가지고 무릎각을 좀 크게 하자. 크랭크가 길다. 크랭크가 길면 쭉쭉 뻗고 올리고 이게 크겠죠. 간격이. 그럴 때는 짧은 크랭크를 사용하고 클릿이 앞에 있는 경우도 앞에 있는 게 안장이 낮은 효과를 발생해요. 내려가도 낮고 올라오면 또 각이 더 줄어들고 그런 경우에 클릿을 좀 뒤로 위치시키자. 무릎 내측 통증이 발생한다. 내측 통증은 안장 높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측 통증은. 그리고 클릿 위치. 클릿이 위치가 뭡니까? 보행 자세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무관하게 클릿이 뭐 예를 들어서 틀어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무릎이 모일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과다한 플롯이 뭐 엉망이에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이 손상을 받게 되겠죠. 스탠스가 너무 넓게 되면 무릎이 모이게 되죠. 넓게 되면 이렇게. 좁으면 무릎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넓으면 좁혀라. 짧은 페달 축을 사용하든지 클릿을 좁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발이 안으로 와야 되죠. 그러면 클릿은 바깥으로 나가야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무릎 외측, 무릎 바깥쪽 통증은 아까 말했죠. 안장다리인 경우가 많이 생긴댔죠. 일단 안장이 높거나 낮을 때 생길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안장 무릎 각을 통해서 최적화시킬 수 있고, 그 클릿
클릿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 그럴 때 발생합니다. 이것도 우리는 보행자세를 반영해라. 과다한 플러트 마찬가지입니다. 과다한 플러트. 그 다음에 스탠스가 좁을 때 이게 무릎이 벌어진다 했죠. 그러니까 스탠스를 넓혀라. 넓히기 위해서는 클릿이 안으로 들어요. 클릿이 안으로 들어야지 신발이 밖으로 나가지. 그 다음에 축을 더 긴 걸 써라. 축을 더 긴 걸로 교체. 자, 무릎 뒤쪽 통증은 어떻습니까? 안장이 높거나 너무 뒤에 있거나 하면 무릎 뒤쪽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리치가 너무 멀다. 이런 경우에도 무릎각이 커지겠죠. 그래서 무릎 뒤쪽 통증이 생기고, 안장 모양에 따라서도 무릎 뒤쪽 통증이 생깁니다. 자, 무릎 통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단은 무릎 최대 각도를 통해서 우리는 최적화된 어떤 범위에 들게끔 해야 되죠. 그래서 페달이 하사점에 있을 때, 6시 방향에 있을 때 무릎 각도 얼마입니까? 동쪽 피팅에서는 135에서 146도. 그 다음에 리틀에서는 로드 MTB는 140에서 145도. 이게 중요합니다. TT하고 트라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138에서 143.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된다. 이 부분 같은 게 139죠. 들어왔죠. 제가 이제 동호인도 피팅할 때 가장 선호하는 각도가 138도입니다. 138에서 140 사이죠. 그 안에 들어오면 무난하고 편안하고 부상을 방지하는 각도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고점에서 TDC에서 최고점에서 페달이 12시 방향 왔을 때 각도입니다. 68에서 74 동쪽 피팅 기준입니다. 리틀에서는 68에서 72, MTB 트라이에서는 TT 트라이에서는 65에서 70 기준 안에 들어오죠. 네. 들어오는데 약간 뭐 높은 편이지만 여기는 들어옵니다. 자, 범위 안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무릎의 통증은 완화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안장이 너무 높다. 높으면 햄스트링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 장경인데 대퇴골 요쪽 골두에 우리 인대가 쓸려버려요. 그래서 장경인대염이 발생하는 거죠. 장경인대염. 무릎 바깥쪽에 장경인대염이 발생하고, 설계골, 안장이 너무 높으면 설계골에도 무리가 갑니다. 어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보다 더 이게 뻗어버리니까 설계골이 손상이 가죠. 종아리도 또 너무 또 뻗게 되니까 종아리 통증도 유발되고. 안장이 낮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안장이 낮다. 안장이 낮으면 우리가 무릎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설계골에 우리가 스쿼트를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들어가고 완전히 앉았다가 풀 스쿼트 하는 거 무릎에 어떤 게 부하가 많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풀 스쿼트죠. 그 다음에 전후 위치입니다. 안장이 너무 뒤에 있다. 그러면 안장이 높은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면서 햄스트링이 통증이 발생하게 되죠. 무릎 뒤쪽도 통증이 발생합니다. 안장이 너무 앞에 있다. 그러면 안장이 낮은 효과가 있고, 이때는 무릎이 9시 방향에서 페달 축보다 앞에 있는 어떤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무릎 앞에 통증이 발생하고 설계골 통증도 발생합니다. 자, 클릿 세팅에서 클릿도 너무 앞에 있으면 무릎 앞에 통증이 발생하고, 너무 뒤에 있으면 햄스트링 근육에 긴장. 왜냐? 너무 뒤에 있으면 안장이 높은 거하고 똑같은 어떤 세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햄스트링에 근육이 긴장이 발생하는 거죠. 기준은 똑같습니다. 안장 높고 낮고 뒤에 있고 앞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기준점은 똑같은데 이제 그게 안장이냐, 그게 뭐 높이냐, 앞뒤 위치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게 클릿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 하지만 그 기준은 하나다. 해결 방법, 원인과 해결 방법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무릎 동선은 골반에서 힘이 전달될 때 무릎하고 발이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걸 기준으로 봅니다. 무릎 패턴은 일직선 위치. 그래서 우리는 인솔이나 웨지를 사용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게 단순히 요거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골반이 틀어졌거나 아니면 다리 원래 길이가 틀리거나 아니면 기타 원래 어떤 뭐 부상이 있던 유연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상으로 인해서 어떤
뭐 그런 원인,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불균형이라면 이걸로 조절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또 다른 부상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단순히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다, 이것만 가지고 처방을 한다면 반드시 문제는 발생합니다. 자, 무릎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해결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AEIOU 이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A, 활동에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활동. 최근에 어떤 부하를 좀 증가시켰나? 훈련량에서 좀 부하를 내가 증가시켰나? 네, 그런 원인. 아니면 급격하게 훈련에 내가 어떤 방법을 바꿨나? 변화를 줬냐? 뭐 그런 원인. 적응 시간이 부족했냐? 제가 이제 기압이 처음에 뭐 낮은 기압비에서 좀 높은 기압으로 갑자기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릎에 부하는 가죠. 주위에서는 너 그러다가 무릎 손상 온다 분명히. 근데 뭐 탈만 하더라고요. 저는 탈만해요. 그래서 저는 뭐 괜찮겠지 했는데 결국에는 무릎에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적응 시간이 부족,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고단비약, 뭐 제 같은 경우죠. 훈련량의 갑작스러운 증가, 이런 식으로 최근에 훈련 방식의 변화가 원인이 되어서 무릎 통증이 발생했느냐, 먼저 첫 번째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 장비 문제. 장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은 아닌가, 그것도 고려해 볼 만하죠. 먼저 최근에 바뀐 장비가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핸들스템을 100 쓰다가 140을 썼다. 그런데 무릎이 통증이 왔다.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핸들스템을 바꾼 게 원인이 돼서 무릎 통증이 발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신발 클리트를 교체했는가, 아니면 기존의 클리트가 오래돼서 새 걸로 교체했는데 무릎 통증이 발생했다. 그러면 클릿 교체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모 정도, 이게 마모가 많이 되면 아까 말했듯이 플로트, 각이 틀려진다 했잖아요. 이쪽은 그대로인데 이쪽은 뭐 벌어진다 했잖아요. 심지어는 저는 깨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경우 마모 정도에 따라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클립 방향이 어느 날 내가 한번 넘어졌는데 클릿이 틀어진 상태로, 근데 틀어진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다음 훈련할 때도 똑같이 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에 통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원인은 뭡니까? 클립 방향이죠. 틀어진 클립 방향입니다. 페달 종류를 교체했는가? 페달 종류를 교체했을 때도 문제가 발생되냐? 각도가 틀리거든요. 각도가. 자전거 셋업을 바꿨을 때도 무릎 통증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교체로 인한 문제인가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 I입니다. I. 이게 개인적 문제냐? 그거 한번 볼까요? 원래 내가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느냐? 원래 내가 다리 길이 차이가 있었느냐? 아니면 골반이 뒤틀린 경우, 뭐 물론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파열됐느냐? 최근에 낙착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통증이, 고관절에 통증이 있느냐? 뭐 그런 경우에는 다른 통증 없는 부위로 힘을 쓰게 되겠죠. 그럴 때 무릎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니까 무릎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 기타 원인. 뭐 경륜 선수들은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죠. 시합이 있으면 그 전날 뭐 거의 5, 6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시합을 가죠. 그런 경우, 무릎이 뻣뻣해진 경우, 이럴 때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뭐 이럴 때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균형, 원인은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죠. 경륜 선수가 낙차하는 장면입니다. 낙차면 어떻습니까? 발은 우리가 클립밴드로 꽉 묶는다 했죠. 발은 고정된 상태입니다. 묶였어요. 어디부터 떨어집니까? 어깨. 그래서 10중 8구 어깨 세고, 저도 양쪽 다 나갔습니다. 어깨. 머리, 내진탕, 골반. 제가 제일 처음에 낙차를 했는데 골반을 쾅 찍어버렸어요. 바닥이 나무 바닥이 아닙니다. 세멘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골반, 이거 한 6개월 가더라고요. 골반 통증. 뭐 그런 식으로 낙차로 인한 원인이 또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저번 강의에도 제가 설명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무릎이 안으로 움직인다. 안으로 움직이는 원인은 뭐다? 이 왼발입니다. 왼발에서 이게 안쪽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 아치를 받치는 걸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고려해야 된다. 왜냐? 단순히 아치 무너진 게 원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
밖으로 움직인다. 이거는 일반적입니다. 우리 사람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발이 약간은 팔자입니다. 그래서 무릎 움직임도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평상시에 어떤 불편함이 없다면 페달링이 이렇게 되는 것은 별 문제는 안 된다. 문제는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요 휴 앵글이 약간 비스듬하게 힘을 작용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틀어진 것도 나쁘지는 않다. 무릎이 과도하게 바깥으로 움직인다. 무릎이 바깥으로 움직인다. 이건 이제 오다리인 경우 무릎이 바깥으로 움직이겠죠. 무릎이 밖으로 움직이는 경우. 또는 자전거가 작은 경우, 어른이 애 자전거 탈 때 무릎이 밖으로 움직이죠. 예. 그 다음에 초보 자전거, 초보 라이더들, 그 다음에 남의 자전거, 자기한테 안 맞는 자전거 잠깐 비례했을 때도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다음 배가 볼록해 놓는다든지 비만, 이런 경우도 생기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이 쪘으면 살을 빼야 되고, 자전거가 작으면 자전거 큰 걸 타야 되고, 뭐 그런 거죠. 자, 초보자, 자전거 많이 타면 괜찮아집니다. 살 빼야죠. 외척 움직임은 그 원인이 또 하나가 뭐냐면 스탠스가 너무 좁아도 무릎이 바깥으로 움직여요. 스탠스는 넓혀줘요. 네. 외반 웨지. 신발로 따지면 발이 이렇게 무너지면 우리가 무릎 밖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외반 웨지. 바깥쪽에 받쳐주는 거죠. 이렇게 안 무너지도록 받쳐주는 거죠. 그러면 바깥으로 안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작으면 큰 사이즈, 비만이면 체중 감량, 이게 해결책입니다. 뭐 쉽죠? 근데 우리가 살 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뭐 요즘 살이 좀 쪘는데 살을 뺀다고 노력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자전거 사이즈 바꾸는 거는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왜냐? 비싼 자전거면 어렵겠죠. 그런 어떤 해결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원인을. 그 다음 양무릎이 제각각 움직인다. 왼쪽은 정확한데 오른쪽은 틀어져 움직인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왜냐? 다리 길이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벨로드를 많이 타는 선수들은 잡채가 그렇게 타야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 저는 실제적으로 이 뒤꿈치 변형이 왔어요. 왼쪽 다리가 길기 때문에 왼쪽은 이렇게 많이 터진 상태로 페달링이 돼. 뒤에서 보면 한쪽으로 완전 죽었어요. 오른쪽은 그나마 일직선인데 왼쪽은 뒤꿈치가 완전히 죽어서 들어왔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 길이가 발 사이즈도 오른쪽이 작아요. 제가 한 5mm 정도. 그래서 뒤에 더 뗐어요. 더 떼고 요 뒤꿈치 웨지도 하고 뒤에 또 가죽을 또 뗐어요. 보강하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안에 아치 보강용 인솔 웨지도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릎 통증 원인 및 해결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어때 전반적인 어떤 해결책이라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크랩 마모가 심할 때 토글링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바꿔야죠. 클릿을. 그 다음에 유격 과다하게 제가 너무 유격이 커도 안 됩니다. 너무 유격이 작아도 안 돼요. 적당해야 돼. 자기의 어떤 발 형태에 따라 유격은 정해져야 된다. 그래 교체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해결책이 있을 때 폼롤러. 저희 시합장 가면 선수들이 딱 옆에 끼고 옵니다. 폼롤러. 폼롤러. 그 다음 혈관 문제. 골반 각이 작다. 우리가 자전거 자세를 딱 잡았을 때 골반 각이 작게 되면 혈류가 안 통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가 신체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데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동맥 혈관층의 손상, 동맥이 늘어나거나 구부러지고, 또 고강도 사이클링 했을 때는 우리가 다리 혈류량이 저하되면 분명히 이상이 생기죠. 자,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면 100% 무릎 통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무릎 통증의 원인 첫 번째, 무릎 전방의 통증. 전방의 통증은 안장이 낮거나 무릎이 앞으로 갔을 때 무릎 통증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무릎 후방 통증은 안장이 높거나 안장이 뒤로 갔을 때 후방에 어떤 통증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좌우 쪽에 인대가 통증이 생겼다. 그런 클릿의 위치가 방향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인대 쪽 통증이 발생하고요. 장경 인대 쪽 통증은 과도한 포달링. 이게 뭐냐? 장경 인대 쪽 통증은 뭐냐면 우리 요 대퇴골 골두에 우리 인대가 계속 마찰이 돼서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자세로 계속 마찰하면 분명히 염증이 생기겠죠. 특히
짧은 거리를 탈 때는 안 생깁니다. 하지만 장거리 라이딩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장경인대염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분석하면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번 시간에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한 자전거 피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무릎 통증 전방이냐 후방이냐 좌우냐 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